네, 그러면 이제 일 작업 입력은 끝나셨고요. 이제 나머지 제목을 뺀, 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조건을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결제란을 의미의 셀에다 만들어 달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제란을 만드실 때는 저희가 B4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어, 1번부터죠. 그렇죠? 제14까지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본을 삭제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입력한 데이터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L에 지금 19, 20번에다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결제란이 여기 4개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위아래는 2개만 이 상태에서 모든 태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서명하는 란은 일반 그 담당 팀장 도장이라고 돼 있는 것보다 더 행높이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행머리 글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선택한 행머리 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기본보다 2배 정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이라고 적혀 있는 곳의 연럽이는 더 좁죠. 그쵸? 그래서 뒤로 왼쪽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는 병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글자 적고요. Alt 엔터를 한번 하고 엔터. 그리고 저희가 모두 다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팀장, 네, 부장. 블럭을 잡고 치시게 되면은 엔터 썼을 때 다음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이곳을 이제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C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빈 공간을 가신 다음에 오른쪽 단추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홈 탭에 보시면 붙여넣기라고 이렇게 아이콘 보실 수 있잖아요. 클릭하셔서 기타 붙여넣기 중에 보시게 되면은 아래에서 2번째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 단추 눌러도 명령어 다 나온다고 안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셨을 때도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기타 붙여넣기 중에서 끝에서 2번째 거예요. 편한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셨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원본은 지우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사용자가 만들어 놨던 여기 머리글이 있잖아요. 또는 행복을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만 블럭을 잡고 지우시게 되면 손이 남아요. 물론 여기 와서 테두리 없음 하셔도 되는데, 작업을 여러 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문서를 작성하셔야 되니까 머리글 부분 들어가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면 쉽게 지우실 수 있고요. 요거는 시험지에 보시게 되면 H부터 얘가 이제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글을 좀 넓혀주신 다음에 H부터,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크기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주황 셀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B사에서 J4셀,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G14, 그 다음에 I14셀, 그리고 홈에 보시게 되면은 글꼴 그룹에 채우기가 있습니다. 표준 색깔에서 해주세요. 색상이 나왔을 때는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색깔입니다. 그래서 주황. 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고서관명을 바꿀 때마다 이용자 수가 자동으로 나오게 해줘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효성 검사하실 때는 H14셀이 이렇게 더블 클릭이 돼 있으시면 안 돼요. 커서가 깜빡이면 안 돼요. 왜냐면요, 볼게요. 데이터 탑을 누르셨을 때, 다 비활성돼서 선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요, 탈출을 뜻하는 ESC 키보드를 딱 눌러놓으시고, 해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H14셀 클릭하셨고,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 대상이 목록입니다. 원본에서요. 문제 보시게 되면 C5에서 네, 원본에서 커서 깜빡이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예, 확인해 주시고 여기가 아무 데이터도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브이로그업을 하시면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하실 때요. 문제에서 지금처럼 CO에서 C12 어떤 영역을 드래그 하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요 활동에 따라서 뭐를 표시하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지금 H16에다 해볼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제한 대상 목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글씨를 여기다 직접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책 읽기, 심표, 체험 활동, 문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 상영. 이렇게 세 개의 활동만 표시되도록 하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직접 글씨를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볼까요? 힘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유효성 검사를 잘못된 셀에다가 만드신 거예요. 딜리트 키 눌러야지 글씨는 지워지지만 이 흔적이 남아있죠. 그렇죠?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해당 셀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여기 보실 때 되면 보도지우기 되시죠? 이거를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이 나왔는데요. 셀 서식에서는 문제를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특정한 영역, 그럼 마우스 드래그 하면 되겠죠? 셀 서식을 이용하여 제가 잘 모르겠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라고 했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라는 말이 나왔고요. 표시해달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H5에서 H12 자, 셀 서식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 딱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셀 서식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험 문제 보니까요. 어떤 글자를 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요. 테두리 만드는 거 아니고 글꼴 만드는 거 아니고 맞춤하는 거 아니죠? 표시라는 글씨가 있네요. 그쵸? 표시를 딱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이러실 때 이제 사용자 지정을 눌러놓으시고, 요거는 저희가 아까 블럭을 잡아서 홈에서 심표 스타일 눌러놔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건데요. 숫자 데이터 할 경우에 천 단위 공규 찍을 때는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어떤 숫자 뒤에 이렇게 소수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뭐, 0.5, 뭐라고 쓸까요? 뭐 어떤 글씨 그냥 개라고 쓰라고 나왔다고 칠게요. 개. 이랬을 때 보시면 여기다가 점만 찍어주시면 돼요. 점 찍고 0만 해주시면 소수점 자리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샵, 콤마, 샵 0이기 때문에 소수점 나오지 않아요. 이 쉼표는 뭐냐면 천 단위에 따라서 콤마를 찍어주세요라는 거고요. 이 샵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숫자가 1, 2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용자가 0, 1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0, 1이나 1은 엑셀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0은 필요가 없다 생각했을 때 샵을 하게 되면 의미 없는 자리값은 표현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가장 끝에 0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숫자를 적을 때 0부터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곳이 만약에 샵이라고 한다면 0은 유효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요. 제가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이곳에다가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2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블럭을 잡고요. 셀 서식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 0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숫자가 만약에 증가가 됐어요. 2,500, 25,000이군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천 단위로 이렇게 쉼표가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는 001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엔터를 쳤지만, 네, 앞에 있었던 00은 나오지가 않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반드시 001이라고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셀 서식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에 와서 여기 보시죠? 네, 이 앞에가 샵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곳을 제가 보세요. 샵, 콤마, 000 이렇게 바꿨어요.
확인을 딱 하게 되면 제가 입력해놨던 002, 만약에 12라고 적어도요, 012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곳에 다시 셀 서식에서 이번에는 샵샵샵으로 바꿔볼까요? 네. 샵이 이렇게요. 샵, 콤마, 샵샵샵. 됐죠? 제가 여기를 이렇게 12,000 적었을 때는 12,000에서 이 동그라미 3개가 없으면 12로 되니까 이 숫자는 유효하죠. 그쵸? 그러니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요, 어, 참여한 인원이 없었어요. 아니면 해당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도서의 대출량은 0이었어요. 0이라고 적었을 때 표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0이 나와요. 이렇게 0이 표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유효하지 않는 0이라는 데이터는 의미를 갖지 않으니까 표시하지 않겠다. 마지막 자릿수가 샵이라서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HO에서 H10이죠. 이용자 수가 0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데이터의 셀 서식을 적용하실 때는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이렇게 샵, 콤마, 샵샵 0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이 상태에서 0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은 한 따옴표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을 하고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3, 4, 1, 2 띄우고 0이었어요. 그럴 때는요. 여기서 이렇게 한 칸만 띄워주시면 돼요. 저희 시험 문제에서 예시는 붙어있죠. 그래서 띄어쓰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항상 셀 서식을 이용하시는데 이거 숫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문자 뒤에 어떤 글자를 표시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있어요. 자, 문제에서 D5에서 D12 문자 뒤에 사원을 붙이시오, 직원을 붙이시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블럭 잡은 곳이 문자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블럭 잡은 곳이 문자일 때는요. 키보드 2번에 있는 Shift 키 누르고 골뱅이에요. 골뱅이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만약에 직원. 보셨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셀 서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라고 문자가 나왔을 때는 골뱅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근데 이제 요거는 실제 입력한 셀은 수식 입력줄이 실제 입력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대로 바꾸실 때는 다시 셀 서식 들어와서요.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보겠습니다. H5에서 H12 블럭 잡아주시고 이름 상자는 이곳이에요. 클릭 다음에 기운자. 자, 보시는 것처럼 블럭 잡았을 때 네, 해당 셀의 대표로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시는 건데 이름을 쓰다 보니까 네, 오타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쳐서 이용자라고 적었는데 첫 번째 게 자꾸 흔적이 남아요. 자, 이러실 때 또 수정하시는 거 마셔야 되겠죠? 수식 탭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름 관리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 관리자 클릭하시면 잘못 입력했던 이름 보이시죠? 그거 누르고 삭제 해주시게 되면은 보세요. 제가 잘못 입력했던 내용은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조건을 다 맞췄는데요. 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100점이 나오진 않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험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비사에서 제14까지를 블럭을 잡고요. 홈으로 가셔서 글꼴 그룹의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마무리 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B5에서 그리고 J12 블럭을 잡고 저희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놨기 때문에 이 아이콘만 그대로 클릭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내용은 다 삭제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작업 입력 데이터가 이제 오타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100점을 취득하신 거예요. 그러면 잠시 뒤에는 제가 이제 차트 실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